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가 그때 살았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인이다 라고 어제 하면서 일파만파가 아니죠. 이런 매국적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들이 잠시 후 공개하기로 하고요. 어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김문수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지금들 부정을 기부수한테 해요? 있습니까? 가만 있어. 의사진행 발언. 나 지금 기부수한테 있어. 아니 왜 부정한다 그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과 4.19 3.1 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절대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지를 않았고 다만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 국적을 부인하거나 선조를 뭐 우리가 부인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자, 법조인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사청문회 후보의 발언, 뭐 김문수든 뭐 박문수든 최문수든 간에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요. 그 김문수 후보자는 지금 장관이 되기 전 신분이기는 한데 장관 취임하면은 이것도 그냥 탄핵으로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자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나라 잃었는데 국적이 어딨냐면서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자 의원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주관적인 감상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 뇌물도 뇌물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도 외압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니까 이 정부가 썩어서 골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김문수 후보자 얘기는요 논의할 값어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일제 식민지배 36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만주까지 가가지고 또 저기 러시아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가지고 본인의 한평생을 다 바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투쟁하신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자 말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졌다면서요. 그럼 그분들은 없어진 걸 찾기 위해서 그러면 허비한 겁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채, 정체성,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저 발언 듣고도 인사를 시정하지 않는다, 인사 철회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동의하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전 헌법 유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김태호 국가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결같이 뉴라이트 인사들을 저렇게 갖다 놓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백하게 국익을 해치는 거고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뭐 얘기를 하자면 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치라고 얘기하는 경술국치 있죠. 그리고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죠. 경술국치가 1910년이고요. 을사늑약이 1905년입니다. 그 일종의 조약인 거잖아요. 두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강제 합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두 조약이 순종하고 고종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서명한 게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가 안 찍혔다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가 고종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도 해놨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부터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청일전쟁. 청일전쟁. 그러니까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한국은 독립적인 국가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러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사늑약을 맺은 거라고요.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합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은 한국에 와서 힘으로 그냥 무력으로 한국을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약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지배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병을 통해 의병이든 안중근 의사든 그 이후부터 계속 독립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를 바쳤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은 역시 그 당시에 조약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것도 그것도 합법적으로 동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논리에 그대로 우리가 딸려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장관이 되는 사람이 그대로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근데 좀 더 심하게 욕하지 참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그 발언 내용은 정확하게 하이라이트로 모아서 왜 일본 식민 지배가 시작됐는지 그것이 고종의 국세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 병합이 됐는지를 국민들이 알면 독립운동이 왜 정당한지 이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완용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문수는 이한용보다 더한 거 아닐까요?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일제가 막 총칼로 막 협박됐겠죠. 물론 자발적 친일파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일제가 지금 총칼로 협박도 안 하고 있는데 나라를 갖다 바치는 이렇게 말해야죠. 최소한 장관 후보자라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군국자들이 강제로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빼앗았지만 우리는 임시정부로 건국을 했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는 일본 국적인 적이 없다. 네. 우리는 계속 대한제국 다음에 대한민국을 선포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예. 그리고 그것을 45년 더 확실하게 해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일본 군국주의자, 일본 제국주의자 논리 그대로 일본 국민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일본 군국주의자, 저 김문세 시각은 한국 민족이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자, 일본 불법과 강제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강도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석이 같은 자는 뭘 하냐면 이제 한술 덧떠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잖아요. 광복절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정말 대한민국 이래도 됩니까? 노 코멘트랍니다. 아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3.1운동하고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이건 뭐 이념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답 안 한답니다. 독립기념합니다. 이은하님께서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당시에 일본이 국적법에 한국인을 넣었겠냐고요. 한국인을 일본 국적을 줬냐고요. 그것도 아닌데다가 그 당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국가가 몇 개 정도 되겠어요. 그럼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습니까? 그럼 프랑스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프랑스가 그 당시엔 독일 국적이었어요. 베트남이 미국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는데 그러면 미국 국민이 되었다가 프랑스 국민이 되었냐? 이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들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냐? 국적이 없었던 조선인들은 다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소위 말하는 호적에 창씨 개명을 하고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라는 표가 있었죠.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받은 적도 없는 일본의 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것 그리고 항일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도 틀리고 말도 아예 독립정신을 부정하는 저런 매국자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자로서 나라를 빼앗긴 것인데 지금 그 슬픈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소금을 뿌립니까? 셀프 소금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집을 빼앗아 들어왔으면 그 강도를 처단해야죠. 근데 강도가 집을 빼앗고 앉아있으니까 이거 원래 강도의 집이네 이렇게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요 송기정 선수 과거에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 사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슬퍼요. 슬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망했으니까 국적이 없었죠. 다 일본 국적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습니까? 전 이완용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라고 보고요. 저 김문수 같은 자 제가 일화나 설명해 드리면 2019년도에 집회 나가가지고요. 뻘건 대한민국, 뻘건 검찰청, 뻘건 윤석열이라면서 윤석열 빨갱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빨갱이 밑에 가서 왜 일합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이런 기회주의는요. 뭐 친일까지 갈 것도 없고 북한에서 만약에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잖아요.
인공기 먼저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 인민군 환영할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국가관이 있습니까? 국가의식이 있습니까?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뇌구조를 이거는 분석해봐야 된다. 김문수 시각에 동의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오늘 지금이라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니 저렇게 보면 독도도 이제 일본 땅 되는 거 아니에요? 럴 전쟁 이후에 독도가 저기를 자 시네마 형님과 현에서 저게 소위 말하는 현령으로 한 게 이제 발표하는 게 독도가 예.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 일본 땅 맞네요. 그렇게 지금 나가느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논리의 연장선하면 이런 거죠. 독도도 한때 일본 땅이었다. 이 논리가 똑같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 강제로 일본 땅이라고 자기들이 시내면에서 예. 그것도 강제 불법 편입 아닙니까? 한때 독도도 일본 땅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게 지금 윤석열, 김문수 이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포기한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출해야 돼요. 언론이 시급이랑 똑같아요. 도라도라 빡도라님께서는 그럼 우리 집도 털리면 이제 강도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에 김성환 평론가 더 놀라는 것은 저도 대구 경북의 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애국지사 안동이 어떤 곳입니까? 독립운동의 정말로 본산 같은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원래 경상북도가 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거기 가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 항의하고 집회하고 심지어는 하얀 저고리를 입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데라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